반갑습니다. 토익 예상문제 특강의 김태우입니다. 2014년 8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자, LC 파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느 달과 마찬가지로 LC는 각 파트의 반 세트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총 50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음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파일을 미리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음성 파일 이런 거는 마음대로 뭐 사용하셔도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다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잘 듣고 50문제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1강부터 이렇게 5강 50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월에 토익 시험을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 7월과 8월에는 또 2번씩 시험이 치러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대학생 분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토익에 투자하셔서 토익을 좀 끝내보려고 노력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통해서도 또 공부해 오시던 것에 더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시험 대비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익 목표 달성 코스가 거의 이제 매일 이렇게 기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하고 또 RC를 담당하는 김정훈 선생님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서시면 각 점수대별로 강좌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샘플 강의를 한번 보신 다음에 또 뭐 고민이 있으시면 뭐 결정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판단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료 강의 양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역순으로 공부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통해서도 또 열심히 많은 도움을 공부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가름하고요. 자, 50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럼 잠시 후에 1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1의 5문제 문제 풀이를 해보죠. 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떠셨는지 특별히 토목달을 들으신 분들이 토목달 카페를 통해서 이제 소감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하는데요. 자, 파트 1에서 이제 조금 점수가 높으신 분들도 만점에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를 뭐 최근에 몇 달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이지만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본 그 달 기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즘의 경향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사실상 이제 꽤 오래됐죠. 파트 1에 조금 이제 8번, 9번, 10번 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넣는 그런 이 어떤 경향, 추세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걸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력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는데 파트 1의 어휘만 딱 모아놔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섭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좀 막연해지죠.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기출 표현들을 몇 년치를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뭐 저희 토목달 교재 안에도 있고 뭐 타 이제 또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재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걸 다 공부하면 기출에 나오는 모든 내용 중에 전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느냐. 항상 의외의 몇 단어들은 이렇게 어떤 교재에도 담아놓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라는 것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토익계에서 가장 우수하죠. 가장 기출과 유사하게 문제를 만들고 실제로 뭐 ETS의 이제 출제 기관에서 아예 ETS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재를 출간하기도 하고 저희 토목달 과정에도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교재를 강의를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수험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수험서라고 할지라도 모든 시험에 나오는 어휘를 한두 권의 책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8, 90%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의 몇 개의 단어, 그러니까 파트 5만 딱 좁혀넣어서 보면 그러면 선택지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문제 수도 아주 많지 않고요. 뭐 점수대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파트 1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가정하면 몇 개 선택지제죠. 한 3문제 정도에서 한 2-3개 선택지 정도의 좀 까다로운 어휘들,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뭐 7월달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4개의 선택지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트 1에서 이렇게 2-3문제 풀고 나면 굉장히 출발이 굉장히 찝찝하고 좀 어려웠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파트 1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끝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어려웠던 어휘는 소수의 선택지에 지나지 않아요. 여전히. 자, 그리고 한 문제 안에 어려운 어휘나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가 있더라도 4개 중에 많아야 2개입니다. 보통 하나 정도고 많으면 2개.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답을 소거하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선택지까지는 폭을 좁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 정도를 잘 맞춰주시면 이제 만점 혹은 하나 정도 틀리는 것으로 파트 1을 잘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갖고 계신 교재, 뭐 토목달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토목달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또 다른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기본서들은 이제 파트 1에 있어서 표현 위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섭렵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 오셨으니까 저희 자료에 있는 것들도 정답 선택지 말고 오답에 있는 선택지 표현들도 잘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거의 기본적인 어휘력을 가지고 파트 1에 한 70%가량 무난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나 내가 한 번에 딱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오답 소고를 잘 통해서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이제 안정된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파트 1의 만점을 노려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1번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 사진이라고 보이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보가 쭉 있고 테이블보도 이제 뭐 자주 등장하는 어휘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plates 이렇게 이제 납작한 원형의 접시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을 plate라고 하죠. 자, 이거하고 이제 glasses 자, 유리잔들이 여러 개가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화면상으로는 컬러로 보고 있지만 실제 토익의 흑백 사진으로 나오더라도 등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는 표현이 돼요. 그게 정답과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1. A. The tablecloth is being folded up. CJ에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he tablecloth is being folded up. The tablecloth가 이제 tablecloth가 식탁보죠. is being folded up. 자, fold는 접다. 그러니까 up이라는 부사는 뭐 이제 completely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이건 의미를 조금 더 한층 더해주는 거고 up을 빼도 괜찮아요. fold도 뭘 접다, fold something up도 뭘 접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강해진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tablecloth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접히고 있다인데 시제를 잘 보시면 The tablecloth is being folded up. 그렇죠. The tablecloth is being folded u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is 비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being이 나오고 뒤에 이제 과거분사형이 나오죠. 이런 시제를 이제 수동태하고 진행형이 결합한 거라고 해서 수동태, 진행형, 진행형, 수동태 뭐 말은 약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되는 tablecloth라는 것을 이제 주어 자리에 놓고 이 tablecloth가 이런 행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당하고 있는 중일 때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진행형과 같이 해서 수동태 진행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테이블보가 접힘을 당하고 있다. 아주 어색한 번역이 되는 거죠. 매끄럽게 이제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사람의 행위자가 뒤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테이블보를 접고 있는 중이어야지 가능하죠. 근데 주어진 이제 사진을 보시니까 사진 속에는 테이블보가 이렇게 뭐 접히고 있는 동작이 보이지도 않고 일단 결정적으로 사람이 없죠. 행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매달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사물만 나오는 사진에서 이렇게 be 플러스 being 플러스 pp에서 수동태 진행형 시제가 나오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be, being, pp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뭐 그죠? 답이 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fold up, 뭘 접다, tablecloth라는 이제 어휘들만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들어보죠. B.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다시 한번.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자, 일단 주어가 customer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이 없는데 주어가 customer이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하나 정도의 선택지는 뭐 people 혹은 뭐 the man, the woman 혹은 이렇게 customer 등등의
사람을 주어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속을 하시면 되죠.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자, putting food 음식을 on their plates 이제 자기 이제 접시에다가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마다 있는 이렇게 납작하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접시들을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트에 점심을 놓고 있다는데, 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오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 가보죠.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다시 한번.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자, 이것도 시제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자, 이게 유리잔들이 자, remove는 약간 뭐 이제 격식이 있는 그런 맥락에 사용되는 어휘이긴 합니다만 뭐를 제거하거나 뭐 치우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이라고 하면 자, 테이블에서 자, 몇몇 이제 그 유리잔들이 이렇게 치워지고 있다. 역시 수동태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리잔을 테이블에서 이렇게 치우고 있는 동작이 보여야 가능성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역시 뭐 사람의 동작이 있지 않는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D번으로 이어가 보죠. D. 자, D번 들어볼까요?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다시 한번.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은 묘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이렇게 얘기하죠.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또 수동태입니다, 그죠? 뭐 lights가 스스로 이제 켜지는 건 아니니까요. 켜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어떤 사물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현재 완료의 수동태 혹은 현재 시제의 수동태 두 가지로 이제 묘사가 가능한데요. 두 개의 의미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이라고 얘기하면 자, 몇몇 등들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그 이거는 그냥 some lights are turned on 이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 수동태로 써도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사물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다 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벽에 보면 그렇죠. 등이 켜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몇 개가 있나요? 뭐 정확하게는 뭐 서너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라이트가 켜져 있다라고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D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자, 2번으로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거는 뭐 그 2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공통된 동작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정답으로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이 동작이 이제 뭐 둘이 딱 같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묘사 가능할까요? 들어보세요. Number 2. A.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이렇게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자,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만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자, 둘이 손을 이제 서로 잡고가 이제 hand in hand죠. 그 다음에 stroll이라는 것이 거닐다, 산책하다. 그죠? 뭐 take a walk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stroll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바로.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자, A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A park is full of sunbathers. 자,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A park is full of sunbathers. a park is full of 자, be full of much이라고 하면 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죠. A park is full of sunbathers. sunbathers. 자, sunbather이라고 하면 sunbathe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럼 공원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누워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이제 그 그림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 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C. 자, C번. The lawn is being watered. 다시 한번. The lawn is being watered. 자, 이것도 시제를 잘 보시면 우리가 1번의 두 개의 선택지에서 나왔던
현재 시제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의 진행형이죠. The lawn is being watered. The lawn is being watered. 이건 뭐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동작을 하고 있진 않죠. 자, water이라는 것이 물을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이런 동사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the lawn이 주어로 왔기 때문에 the lawn is being watered 하면 lawn은 잔디밭을 얘기하죠. 잔디밭이 물이 뿌려짐을 당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다, 물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The lawn is being watered. 자, 사진 속에 등장한 두 분이 자,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D.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border이라는 단어가 물론 국경, 경계 이런 명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더라고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경을 이루다, 경계를 이루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파트 1에 등장을 하면 국가 간의 경계를 이루는 뭐 그런 데 것을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가장자리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ence,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이런 데를 묘사하면서 가장자리가 쳐져 있다. 무엇이 뭐를 가장잘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pathway는 이렇게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자, 그래서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이라고 하면은 자, 이 좁은 길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이 좁은 길에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자, 현재 남자 여자분이 이제 걸어가는 길을 pathway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벽으로 여기가 가장자리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 뭐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하지가 않죠. 그래서 border 오답이었습니다만 등장하면 항상 어려워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최근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고요. border 이렇게 수동태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사물이 무엇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능동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border, 가장자리를 이루다라는 자, 동사의 쓰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답이었습니다. 중요한 어휘가 등장해서 까다로운 어휘 좀 강조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자, 오답으로 마지막 정리하시고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자, 3번으로 가보면, 자, 공사장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자, 왼쪽에 계신 여자분이 이제 안전모죠. hard hat라고 하기도 하고, 뭐, safety helme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착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명 다, 자, 이런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아마도 설계도인 것 같죠. 설계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3. People A. have removed their helmets. 자, 근데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People have removed their helmets. 자, people have removed their helmets.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 remove는 이제 take off는 뭘 벗다 정도 해석이라면 remove는 약간 격식이 있는 맥락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탈의했다. 그렇죠? 뭐 옷이라면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약간 이제 격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이 헬멧을 벗은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면 두 명은 벗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현재 헬멧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벗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추측성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예 쓰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벗은 상태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헬멧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정도의 이렇게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주어를 그냥 people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한 명은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벗은 상태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어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사진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도 일단 오답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벗은 상태라고 얘기할 만큼의 헬멧을 들고 있거나 뭐 이 정도 벗은 걸 갖고 이렇게 찍어놨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주어를 peopl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some people이라고 해줘야 돼요. 몇몇이라고.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주어의 이제 people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They're going over some plans. They're going over some plans.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y're going over some plans. 자, 이렇게 플랜이 복수형이 되면
설계 도면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자, go over이라는 것은 뭘 검토하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로 받았으면 사진상의 세 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는데 주어를 they로 한다는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they로 했다 그러면 사진에 등장한 모든 사람이 그 동작을 하고 있어야 정답이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세 명 다 이렇게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they're going over some plans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죠. 정답이 B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They have completed construction. 다시 한번 They have completed construction. They have completed construction. 자, 건설을 끝냈다. 그렇지 않죠? 뒤에 뭐 건축, 뭐 건설 자재 같은 게 있는 것기도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렇게 도면을 보인 상황을 보고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건설을 끝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Machines have been left at the construction site. 다시 한번. Machines have been left at the construction site. 자, 일단 construction site는 없고는 아주 잘 등장하죠. 파트 1에 건설 현장인데. Machines have been left at. 자, machines have been left. 기계들이 남겨져 있다. Machines have been left at the construction site. 자, 그래서 건설 현장에 기계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남겨 있는 거는 사진 속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 자재들이 남겨져 있다. 이 정도로 만약에 주어를 했다 그러면 뒤에 조금 뭐 건축 자재 같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기계로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역시 오답이 되겠죠. 자, 3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자, 4번은 이제 그림에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이 파트 1의 비행기 사진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 비행기가 현재 착륙을 한 걸 수도 있고 이륙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현재 터미널에 와서 그냥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뜨거나 내리거나 이런 중간의 동작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자, 들어보죠. Number 4. A. People are disembarking from the plane. 자, 조금 동사가 어려웠는데 이 정도는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디에서 오더일까요? People are 사람이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두려진 동작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제 뭐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막 눈 씻고 찾아보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눈에 딱 봤을 때 사람이 없는 사진이면 사람이 주로 나오면 오답 소거하시면 됩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저기 구석에 누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만드는 경우는 없죠, 실제로. People are disembarking from the plane. People are disembarking from the plane 이렇게 얘기하죠. disembark라는 것은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린 그런 맥락에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내리다라고 할 때 있고 하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차에서 내릴 때도 그런 거 같은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나 비행기에서 내릴 때 disembark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람들 내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타는 건지 내리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내용을 가지고 정답으로 묘사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당연히 내리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걸 찍어놔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The airplanes are ready to take off from the airport. 다시 한번. The airplanes are ready to take off from. 자, take off가 이륙하다는 뜻인데요. The airplanes are ready to take off from the airport. The airplanes are ready to take off from the airport. 자, 공항으로부터 비행기들이 이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일단 주어도 뭐 the planes라고 했는데 사진 속에 등장하는 건 하나의 그 비행기밖에 없고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뭐 탑승을 하거나 이제 내리거나 뭐 그런 것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면 아직 탑승이나 뭐 이제 내리는 것이 그 이렇게 그죠?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비행기는 현재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태의 터미널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ready to take off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활주로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속력을 해서 가고 있는 걸 찍어놓거나 이래야지 가능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C. 자, 그 다음에 There is an airplane at the terminal. 이렇게 하면 되죠. There is an airplane at the terminal. There is an airplane. 자, 한 대가 있는데 There is an airplane at the terminal. at the terminal. 자, 버스도 종착역. 출발하고 떠나고 하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하듯이 비행기도 이렇게 이런 데를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죠. 비행기는 이제 공항의 터미널에
자, 내려서 뭐 그죠? 사람을 내리고 태워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터미널에 비행기 한 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C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D. Passengers are lined up near the plane. 다시 한번. Passengers are lined up near the plane. 자, passengers are lined up near the plane. 역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자, 승객들이 비행기 근처에 줄지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거죠. be lined up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be lining up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줄을 서고 있는 동작. 그러니까 근데 줄이 완벽하게 딱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럴 땐 보통 be lined up 이렇게 써요. 그래서 line up이라는 것은 줄을 세우다 혹은 줄을 서다. 이 동사 어구 자체가 능동태로 쓰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게 하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타동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타동사구로 그다음에 이제 줄을 서다라는 자동사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be lining up, be lined up이 다 등장할 수 있는데요. 형성이 딱 돼 있는 상태는 보통 be lined up이라고 이제 묘사를 잘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해당된 4번 그림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런 상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자, 꼬마 여자아이가 자, 이렇게 목줄을 걸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자, 그냥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5. A. The ducks are on the lake.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어가? The ducks are on the lake. 자, 근데 맨 끝에 on the lake가 잘 들리기 때문에 앞에는 강아지들이 아니겠죠? The ducks are The ducks. 네, 그죠? 네, 오리들입니다. 오리들. The ducks are on the lake. The ducks are on the lake. 일단 뭐 사진 속에 호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사 하나를 딱 듣고도 오답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수에 이렇게 이제 오리들이 떠 있거나 이러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B. The woman is holding a small dog. The woman is holding a small dog. 조심하셔야 돼요. The woman is holding a small dog. The woman. 당연히 여자라고 이제 할 수 있죠. The woman is holding a small dog. 자, 작은 강아지까지 맞았는데 hold라는 것은 손이나 팔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안고 있거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를 홀드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의 팔이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움켜잡거나 안고 자기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팔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holding a do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사 쓰임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C. The woman is chasing her dog. 다시 한번. The woman is chasing her dog. The woman is chasing her dog. 자, 자기 강아지를 쫓고 있다. 아, 이게 지금 그죠? 소위 이제 그 줄을 매서 데리고 있는데 쫓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D번에 있었는 답이 D. The dog is on a leash. 다시 한번. The dog is on a leash. 자, the dog is on a leash.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leash라는 것이 이렇게 개를 등을 메어두는 가죽끈을 얘기하고요. 이런 이제 뭐 줄 같은 거. 그다음에 줄에 매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on a leash라고 해요. 그래서 비동사 쓰시고 그냥 be on a leash 하면 주어가 뭐 개가 나오든 다른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줄에 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dog is on a leash. 그래서 등장하는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줄에 매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 a leash라는 이제 세 단어의 표현 자체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파트 1 다섯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제 그 표현들 말고 오답제도 모르셨던 게 있다고 하면 잘 정리를 잘 하셔서 최대한 그 어휘를 항상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00% 그러니까 이제 4개의 선택지가 나오니까 이제 총 40개 선택지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휘도 내가 모르는 게 없겠다 하면 좋지만 만점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모르는 게 안 들리는 부분, 혹은 실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들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든 선택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오답을 소구하면서 최대한 정답의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문제풀이 훈련을 실전에 푸실 때 항상 의지를 갖고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모르는 게 섞여 있는 그런 문제도 정답을 맞추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만점을 좀 노려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마치고요. 자, 2강에서 Part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